에브리데이 스페셜 V 조은지입니다. 네,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이태원 사고로 희생된 분들과 가족분들의 아픔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국가 애도 기간 동안 V리그 모든 팀들은 검은 리본을 착용하고요. 또 이 경기장 내 응원도 자제합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네, 오늘 에브리데이 스페셜 V는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세진 해설위원, 박미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11월을 여는 에브리데이 스페셜 V가 시작되는데요. 10월 30일 열린 여자부 경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컨디션을 회복 중인 양팀 국내 에이스들이 출전할지 관심을 모았던 경기입니다. 한국도로공사와 IBK 기업은행이 만났는데요. 결과는 어땠을지 하이라이트로 함께하시죠. 어렵죠. 이게 행운의 서브 득점. 미처 피하지를 못했습니다. 김소지의 서브 득점. 일단 받을까 말까 할 때는 그러니까요. 받아야 되는데 늦게 피하면 저렇게 맞습니다. 자, 이번엔 받아냈어요. 전세양. 그리고 박정아 시석공. 다시 한번 블록 팔로우. 왼쪽에서 바크로스. 좋아요. 수비 하나 됐어요. 하이볼 처리. 어떨까요? 박정아. 또 하나의 디그입니다. 또 하나의 디그. 네. 다급합니다. 벌릴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박정아 코트를 때립니다. 이게 뭐죠? 드디어 성공이 되는 박정아. 자, 리시브는 정확합니다. 자, 백에인데요. 바운드 됐어요. 김학영의 디그. 중앙에서 연타. 자, 바운드 시켰습니다. 뛰어놓고. 자, 멀리를 때려봤습니다. 살려냈고 왼쪽으로 합니다. 산타나의 스파이크 코트를 때립니다. 자, 한 점 차 쫓기기 시작하는 한국도로공사. 실패로 돌아왔고요. 연속 득점으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배우나가 받고 배우나가 때립니다. 안쪽입니다. 자, 그래도 양 사이드가 안 통하면 이윤정 센터는 중앙이 있네요. 그럼요. 예. 비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때려야죠. 그렇습니다. 많이 열어야 그러니까요. 돼요. 예. 자, 사타나 리시브 그리고 잘라 들어갑니다. 수비 됐어요. 카타리나의 수비. 박정아 신현경의 디그입니다. 다시 한번 왼쪽 이용. 잡았어요. 자, 갑니다. 오른쪽에서 갑니다. 네. 자, 또 정대영이에요. 오늘은 정대웅 선수가 상당히 잘해주네요. 그렇습니다. 벌써 9득점째를 올리고 있고요. 평상시에 정대영은 스파이크보다는 역시 속공에 매진한 그렇죠. 선수인데. 자, 이번도 리시브 짧아요. 다시 한번 표승주입니다. 나갔어요. 2세트 마무리. 산타나 리시브는 좋아요. 이동 공격을 합니다. 네, 김세인 바로 선수가 있으니까. 예. 네. 앞에 김세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동경을 통해서 뚫어냈습니다. 김연정 미들 브로커. 자, 김세인의 서브입니다. 서브가 좋아요. 하지만 받아냅니다. 짧았고 산타나 뚫어냈습니다. 안쪽. 안예림 선수가 들어오면서 높이가 좋아졌기 때문에 직선보다는 지금 대각을 때려냈던 산타나 선수고요. 예. 리시브는 정확합니다. 시속공을 합니다. 자, 김세인의 디그. 자, 하이볼. 연결이 안 좋아요. 배우나. 자, 김학영. 육선을 이용합니다. 좋아요. 김세인의 디그. 자, 왼쪽 이어령. 중앙을 이용하는군요. 자, 오른쪽 너무 토스가 붙었습니다만 산타나의 자신. 터치아웃을 잘 시켜줬습니다. 예. 야, 쉽지 않은 네. 볼이었는데 브로커를 이용했습니다. 산타나. 자, 리시브 누립니다. 오! 김세인을 정확하게 겨냥해서 서브 득점을 만드는 산타나. 브로킹은 뒤져 있어도 지금 서브 득점은 6대1로 앞서 있습니다. 안 맞으면 푸시다. 네. 예, 그러니까 마음 편히 해라. 자신감 있게 해라. 지금 자, 들어갔습니다. 볼까요? 자, 볼까요? 자, 이번에는 도로공사 왼쪽에서 박정아입니다. 자, 박정아 살아나면 또 4세트 재밌어지죠. 아지님 세트에 계속해서 써봅니다. 연속 득점을 만들고 있어요. 교성지요. 멍떡라. 전세양. 자, 1위의 팀이었는데 예. 그만큼 이 블로킹에 있어서는 더 장점으로 발휘를 해주고 있습니다. 범실은 금물. 자, 산타나 정확히 맞췄어요. 시석골 합니다. 언더커버. 자, 다시 한번. 교성주로 갑니다. 코트를 때립니다. 3세트 마무리.
기업은행이 25대 22로 가져갑니다. 갑니다. 신성 골라내려 박정아 바운드 시킵니다. 언더터스로 산타나 블록아웃. 타이밍까지 조절을 해요. 그러니까요. 앞선 경기에서는 산타나가 15득점을 올렸고 공격 성공률이 단 33%였는데 와, 22득점째고요. 연속 실점을 하지 않았고요. 갑니다. 카타리로 갑니다. 몬스터 블락! 엄청난 브로킹을 김현정 미들브로커가 따내는군요. 은행이 올 시즌 첫 승을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자, 브로킹까지 만들어지면서 김호철 감독을 신나게 하고 있습니다. 서브 좋네요. 예. 자, 뛰어넘기요. 카타리나입니다. 대각선 쪽 또 하나의 리그예요. 자, 연타로 갑니다. 육서영. 어허. 다이렉트 캐! 이게 뭔가요? 네. 다 적극적으로 지금 공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세트는 괜찮았습니다만 그 이후부터는 좀 쉽지 않네요. 카타리나 단 12득점이에요. 갑니다. 박정호 갑니다. 몬스터 블락. 너무 튼 것 같아요. 예. 정대영의 서브. 왼쪽 표성주 경기 끝냅니다. IBK 기업은행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세트 스코어 3대1로 올 시즌 귀중한 첫 승을 신고합니다.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일단 첫 승이 빨리 나왔고요. 오늘 산타나 선수가 IBK 기업은행이 드디어 시즌 첫 승을 거둡니다. 산타나 선수가 57.5%의 공격 성공률로 25득점, 공격을 책임지고요. 여기에 표승주, 육사영 선수까지 힘을 보태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 박정아 선수가 교체 선수로 코트에 들어와 13득점을 만들어주면서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지만 팀의 승리까지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네, 홈에서 치른 2경기 모두 패했던 IBK 기업은행이 드디어 시즌 첫 승을 가져왔습니다. 아웃사이드 히터로 나섰던 산타나 선수와 표승주 선수가 이 굳은 일을 해결해주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2패 이후에 IBK 선수들이 경기장에 들어올 때부터 벌써 분위기가 달랐고요. 또 네. 경기 내내 김호철 감독의 그 액션이 끝까지 이어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그중에 뭐 산타나 선수의 그 활약이 두드러졌죠. 25득점에 공격 성공률이 무려 57%. 또 거기에 산타나 선수는 서브, 리시브, 디그까지도 가담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 수치는 상당히 좋은 수치라고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팀 분위기 메이커 역할까지 해주면서 귀중한 1승을 가져오는데 큰 역할을 해줬습니다. 지금도 그 공격하는 거 보면은요, 곳곳에 빈 곳을 잘 노리고 있고 또 브로킹도 잘 이용하고 있는데 그 어려운 볼에 대한 볼 처리 능력 이런 것들이 돋보이는 경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표승주 선수도 활약이 좋았어요. 네, 표승주 선수도 이제는 잘하는 선수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득점 20득점, 공격 성공률 36%면 본인이 하는 역할은 충분히 해줬고 특히 그 표승주 선수는 이제 마더니로서의 역할까지도 지금 잘 해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선수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이 시즌 첫 승에 대한 열의를 보였고요. 결국에는 시즌 첫 승을 거머쥐었습니다. 한편 이 무릎 상태가 안 좋은 김희진 선수는 아직 코트에 나설 이 준비가 안 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 김희진 선수가 비운 자리를 육서영 선수가 채워주고 있는데 이 첫 세트를 가져오는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육서영 선수가 지금 아포짓에서 네네.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서브 리시브에서는 조금 자유롭다 하더라도 본인 육서영 선수 가장 달라진 점은 자신감, 또 볼 처리 능력, 또 언제 어느서나 어떤 포지션에 가서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성장했다고 보여지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려운 그 포지션이잖아요. 네. 백어택도 하고 전위에서 라이트 하고 레프트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 선수가 이런 것들에서 본인의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신감을 갖는다면 이번 시즌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직전 경기에서는 또 김희진 선수의 자리를 채운다는 게 조금 부담으로 다가온 듯 보였던 육서영 선수인데요. 또 이날 경기에서는 한 경기만에 또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던 육서영 선수였습니다. 한편 그동안 이 대상 포진으로 경기를 결정했던 한국도로공사 박정아 선수의 모습도 코트에서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경기를 치르면 치를수록 확실히 좀 타점이 잡혀가는 모습이었죠. 박정아 선수는 도로공사에서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의 중요한 포지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떤 선수들과 김정민
감독 이야기대로 선수 들어가는 호흡이 문제가 아니라 박정환 선수의 컨디션, 본인의 컨디션이 가장 문제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많이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고, 물론 뭐 박정환 선수가 그럼 서브 리시브 부분에서는 다른 선수들의 그 범위가 넓어진다 하더라도 결정력, 브로킹 높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박정환 선수가 당연히 활약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도로공사와 박정환 선수의 팬들로서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교체 선수로 돌아와서 활약을 또 어느 정도 보여줬던 박정환 선수이기 때문에 또 다음 경기부터는 또 시작부터 함께 하면서 또 팀에게 승리를 선물할 수 있을지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웰컴 투 축구의 웹앤톱 랭킹 탑 V 함께 하시죠. 먼저 IBK 기업은행 아웃사이드 히터 산타나 선수입니다.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아웃사이드 히터 박정하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계속해서 두 팀의 순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즌 첫 승리와 함께 승점 3점을 챙긴 IBK 기업은행 시즌 1승 2패 4위에 자리하고요. 오늘 패한 한국도로공사 같은 시즌 1승 2패의 성적에도 1승이 5세트 경기로 승점 2점에 그치며 6위에 자리합니다. 이어서 남자부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직전 경기의 기세를 이어서 연승을 이어가려는 KB손해보험과 또 첫 승으로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는 OK금융그룹이 만났습니다. 이 강한 공격력을 가진 두 팀의 맞대결인데요. 과연 맞대결에서 승리를 거둔 팀은 누굴지 하이라이트 함께 하시죠. 이 24대 24 듀스가 됐습니다. 니콜라 선수 때려야죠. 예. 니콜라 선수 쪽에서 뭐 강한 서브를 구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홍성현 선수까지 지금 온 상황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짧게. 니콜라 멀리 갑니다. KB손해보험팀에서 네터치에 대한 네터치네요.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우인정 감독 역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청을 했을 텐데요. 노터치로 판독되었습니다. 듀스 접전 끝에 원정팀 OK가 1세트를 가져갑니다. 중앙입니다. 오늘 광명 선수의 토스는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박명호 세터. 자, 이석공 시도 점프 토스로 빠르게 차지완 성공입니다. 자, 마운드 됐습니다. 이석공 낚아채는 진상원. 박명호 선수가 개인 통산 세트 성공 4,000개째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납니다. 세트 스코어 2대 0이 됐습니다. 짧게 놓쳤어요. 자, 찬스볼이에요. 니콜라 갑니다. 완전히 제압합니다. 밀어주자 하는 모습 보일 때 힘으로 갖다 밀어붙이면 네. 분위기 진짜 금방 뒤집히죠. 지금도 좋은 서브예요. 고비가 찾아온 KB. 니콜라. 자, 뒤에서 레오가 잡고 그리고 직접 뜹니다. 뚫어내요. 동점. 레오가 해냅니다. 예전의 두 팀의 경기처럼 마지막까지 승부를 몰고 갈지. 오픈 스파이크. 득점에 성공하는 니콜라. 서브 득점! 세 포인트! 진상원과 레오가 전위에 있습니다. 니콜라에게 끝냈습니다. KB의 추격이 시작됐습니다. 세트 스코어는 2대 1. 니콜라의 서브. 드디어 안쪽이에요, 서브가 안쪽이에요. 터집니다. 3경기 연속 서브 득점에 니콜라 멜라니악. 토스가 앞으로 갔어요. 다시 들어갔어요. 칩니다. 이번엔 크로스코트. 또 서브 득점. 연속 서브 3득점.
니콜라 선수 첫 경기에서도 그렇게 안 터지던 서브가 후반부에 들어가서 연속 3개였거든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네요. 희망이 있습니다. 자, 멀리서 니콜라에게 뚫었어요. 그리고 40득점. 직접 때립니다. KB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럼 탔네요. 네, 일단 레오가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정민수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니콜라 끝냅니다. 5세트로 갑니다. 싸움하는 듯한 네. 하나 긴장감이 좀 있습니다. 지금도 팬들의 에너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듭니다. 대량 득점의 시작은 항상 황택이네요. 네. 효과가 대단합니다. 레오 앞에 3명 막힙니다. 캡틴 김홍정 드디어 나타납니다. 스코어 10대 8. 다시 들어가요. 네. 서브 득점! 또 황태기! 세 명 블로크 맞고, 네, 여기서 한 점 쫓아갑니다. 팬들과 함께 하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예. 블로킹입니다. 또다시 한 점 차 추격. OK가 살아납니다. 와, 니콜라 선수 이렇게 되면은 트리플 크라운입니다. 3경기 만에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하는 그렇죠. 니콜라입니다. 킹 니콜라. 전병선 들어갔어요. 일단 받았습니다. 오픈 스파이커 한 번 걸렸습니다. 두 번째 다시 갑니다. 니콜라 준비합니다. 잘 그대로 올라갔어요. 스파이커 라인 안쪽. 오늘 경기의 매치 포인트 48득점을 기록하는 니콜라. 또 레오 선수 쪽으로 승부였어요. 예. 직선 쪽으로 돌렸거든요. 신호진. 자, 0대2에서 3대2로 끝낼까요? 끝냅니다. 니콜라가 끝냅니다. 49득점. KB의 니콜라. 엄청난 괴물이 등장했습니다. 케이타저리가 납니다. 오늘 같은 모습이라면 네, KB손해보험의 풀세트 끝 승리입니다. 중심에는 니콜라 선수가 있었는데요. 49득점에 63%의 공격 성공률, 트리플 크라운까지 달성하면서 공격을 책임지고요. 홍상혁 선수까지 기대했던 활약을 더해주며 팀은 연승을 이어갑니다. 반면 OK금융그룹 레오 선수가 36득점을 만들면서 고군분투했지만 앞선 경기와 마찬가지로 국내 선수들의 활약이 미진하며 결국 패했습니다. 네, 남자부 시즌 첫 5세트 경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즌 첫 트리플 크라운까지 나올 만큼 정말 치열한 경기가 펼쳐졌었는데요. 이 승자는 결국 KB손해보험이었습니다. 니콜라 선수가 자기 역할 그 이상을 해줬습니다. 점수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 엄청난 활약이라고 봐야겠죠. 네. 거기에 초반에 이 2세트를 먼저 내주고 KB손해보험이 끌려가는 이 도중에도 좀 밀린다라는 느낌을 이 니콜라 선수는 받질 않았어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OK금융그룹의 레오 선수가 포지션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초반에. 그러면서도 맞불 작전, 포지션이 계속 겹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브로킹이라든지 공격은 계속 맞물려갈 수밖에 없는데 밀린다는 느낌이 전혀 없이 49득점에 62.7% 성공률? 이거는 뭐 그냥 외국인 선수 역할을 했다기보다 제일 재밌는 표현을 하나 드리자면 케이타를 지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이 KB손해보험 팬들의 머릿속에 깊숙이 박혀 있었을 케이타 선수인데요. 이날만큼은 정말 니콜라 선수가 그 이상의 활약을 해주면서 또 팀에게 짜릿한 역전승을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이 KB손해보험의 역전승 그 중심에는 홍상혁 선수도 있었는데요. 이 홍상혁 선수가 꾸준함을 보여줬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팀의 중심이 됐어요. 그렇죠. 1, 2세트에는 조금 밀리는 세트를 내줬기 때문에 밀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홍상혁 선수만큼은 리시브나 뭐 공격, 브로킹 위치까지도 1세트부터 5세트까지 이 전체에서 혼자만 지금 꾸준한 이 활약을 해줬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김종호, 홍상혁, 이 한성정 세 선수가 아웃사이드 히터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한다 그러면 제일 지금 1순위로 꼽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한 네. 활약이었고, 사실 홍상혁 선수를 표현하자면 조금 소극적인 플레이를 한다 이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경기에서는 리시브에서 안정을 찾다 보니까 공격적인 부분도 좀 살려가고 가장 꾸준한 활약을 한 선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 시즌도 그렇고요. 이 후인정 감독의 계속 꾸준한 기대도 받고 있는 홍상혁 선수인데요. 또 남은 시즌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도 함께 지켜보시고요. 이렇게 기분 좋은 역전승을 거두면서 연승을 달리게 됐지만 숙제 또한 또 받았던 KB손해보험입니다. 바로 이 좀 많았던 범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전체 범실 38개 중에 28개, 뭐 10개 빼고는 나머지는 다 서브 범실로 나왔다는 건데, 경기가 쉽게 풀리지 않을 때, 특히 1, 2세트 정도에는 어렵게 본인들이 점수를 따내오고 바로 서브 범실로 이 상대에게 점수를 내주다 보니까 분위기 반전을 할 수 있는, 거기에 상대 레오 선수가 워낙에 컨디션이 좋다 보니까 어떤 반전할 기회를 못 만들었거든요. 하지만 그 범실 양도 사실 후반에 넘어가면서 특히 황태기 선수 서브에 이 연속 서브가 들어가고 거기에 브로킹에 대한 어떤 느낌을 살려가면서 연속 득점을 만들다 보니까 크게 범실에 대한 이 문제는 지적이 안 됐지만 양은 조금 줄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아무래도 시즌이 좀 길다 보니까요. 좀 경기를 좀 더 손쉽게 풀어가기 위해서는 좀 범실을 줄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OK금융그룹 이 초반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면서 연패를 끊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승점이 한 점에 만족하고 말았는데요. 시즌 초반 좀 고전 중입니다. 레오 선수 초반 컨디션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은 이겼어야 될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져서는 안 될 거라는 단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외국인 선수의 그 정도 컨디션에 이 융화가 조금 부족하다 뭐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역전패한 건 좀 아쉬운데, 아포짓에서 이 조재성이나 이 신호진 선수가 조금만 도와줬다면 하는 아쉬움을 남겼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서브가 굉장히 잘 들어갔는데 초반 브로킹이라든지 지금 신호진 선수 액션을 봐도 이런 어떤 흐름을 가져가든지 타이밍을 맞출 수 있는 점수를 많이 가져갔단 말이죠. 네. 하지만 이 세트 후반이 만들어지고 경기 후반 될수록 브로킹에서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상대 서브가 강하게 들어오고 우리 자리에서는 브로킹이 안 나오면 분위기를 만들다든지 역전을 하고 점수를 대량으로 만들어내고 이런 걸 못 만들다 보니까 기어이는 역전패를 당하고 말았는데, 뭐 OK금융그룹 입장에서는 정말 생각이 좀 많이 들 만한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이 경기 후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면서 결국에는 연승과 연패로 한 주를 마무리하게 한 두 팀입니다. 남자부 현재까지 순위 함께 살펴보시죠. 네, KB손해보험 2연승을 만들면서 시즌 2승 1패 승점 5점으로 3위입니다. 한편 3경기 동안 아직 첫 승리를 신고하지 못한 OK금융그룹 3연패로 승점 1.6위에 자리합니다. 네, 계속해서 11월 1일 화요일 경기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대건설과 흥국생명이 만납니다. 정말 많은 팬들의 관심을 모으는 경기죠. 저희가 이제 시즌 전에 사실 어떤 팀이 가장 잘할 것인지 많은 분들에게 물어보잖아요. 네. 그러면 뭐 현대는 지난 시즌에 이어서 뭐 변함이 없으니까 잘할 거고, 그 다음에 흥국, GS 이렇게 꼽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 가장 그 첫 번째 빅매치가 1위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말 팬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경기인데요. 먼저 현대건설, 흥국생명을 만나서 좀 어떤 대비를 하고 나왔을까요? 일단은 보면 다른 팀들하고 경기를 할 때는 사실 외국인 선수 이렇게 붙이면 되는데, 네. 흥국하게 만났을 때는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야스민 선수하고 김영경 선수하고 붙일 건지, 또 야스민 선수를 엘레나한테 갖다 놓을 건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할 거고, 만약에 그 현대가 정해진다면 만약에 엘레나 선수에게 공격이 많이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선수에 대해서 브로킹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지훈 선수의 높이를 선택할 건지, 고현임 선수의 수비를 선택할 건지, 이런 걸 좀 선택을 해야 되고, 또 그 엘레나 선수의 그 코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비 위치를 조금 더 빨리 가져갈 걸로 보입니다. 네, 또 앞서 경기 고혜림 선수의 좀 컨디션이 좋지 않았죠. 네.
뭐 한 경기 봐서는 뭐 판단할 건 아니지만 고예림 선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는 또 흥국이란 말이죠. 그러면 고예림 선수나 선수들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직전 페퍼 경기보다는 훨씬 좋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현대건설에 맞서는 흥국생명은 좀 어떤 준비를 하고 나왔을까요? 흥국생명은 일단 엘레나 선수에게 점수를 많이 가지고 갈 것인지 네. 아니면 김연경 선수를 김다인 선수 앞에 붙여서 더 가지고 있는 거를 더 많이 득점을 가지고 갈 건지 이런 거를 판단할 거고 제 예상에는 일단 그 야스민 선수를 김연경 선수 앞에 김연경 선수가 붙어서 야스민 선수가 조금 더 부담을 가지고 공격을 하게 된다면 엘레나 쪽에서 좀 득점이 많이 나오니까요. 아마 그쪽이 좀 쉽지 않을까 싶고 또 흥국생명은 아무래도 김나희 선수의 높이가 낮기 때문에 상대가 그 미들브로커가 좋은 현대하고 비교했을 때는 수비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겠죠. 확실히 이 강력한 공격 득점원이 2명이 있는 흥국생명이기 때문에 이를 상대한 또 현대건설이 어떤 또 전략을 세우고 나올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이어지는 경기도 또 지켜봐 주시고요. 이어서 남자부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대한항공과 삼성화재가 만납니다. 이 연승팀과 연패팀이 만나게 되는데요. 먼저 대한항공 연승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좀 어떤 경기 준비하고 나올까요? 네, 이 경기는 두 팀 다 기술적인 얘기가 필요 없어요. 이제 특히 대한항공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페이스가 굉장히 지금 좋거든요. 뭐 내년 이 경기들에 비해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데 그거에 오히려 더 욕심을 부리고 또 빠르고 좀 화려한 플레이를 대한항공이 지금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 되고 있다 보니 더 멋있는 거 그리고 내가 더 화려한 플레이 또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욕심을 조금 부리면 그게 엇박자 났을 때 다시 한번 찾기가 좀 힘들거든요. 네. 그런 이제 심리적인 거 그리고 좀 괜히 이상한 거 하다가 엇박자 나서 부상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심리적인 부분을 굉장히 지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의 좋은 부분을 계속해서 유지해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 대한항공이고요. 그렇다면 연패 탈출이 시급한 삼성화재는 좀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뭐 기술적인 말씀을 안 드린다고 했지만 공격, 수비, 어떤 연결 이런 것도 다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있다고는 해도 좀 악착같이 선수들이 뛰는 모습은 분명하거든요. 거기에 세기를 조금 더 다듬어야 된다. 이런 게 네트 사이에서 좀 소프트 터치, 뭐 브로킹 커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하고 2단 연결을 해서 좀 덜컥거린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보이지 않는 범실들 나오는 걸 조금씩만 줄여준다면 지금 이크바일이나 양쪽 날개에서 공격을 어느 정도 해주고 있어요. 거기에 상대하고 맞붙었을 때 상대성의 어떤 그 눌림 이것만 심리적으로 좀 잘 다독거리면 또 좋은 경기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연승과 연패로 분위기가 사뭇 다른 두 팀인데요. 과연 이 경기로 또 분위기를 어떻게 바꿔낼지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뭐 시즌 모든 경기가 다 중요하지만 오늘 펼쳐지는 이 두 경기 시즌 초반 분위기를 다지는 데 정말 중요한 일전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KBSN 스포츠 중계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11월 2일 수요일 경기가 열리기 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매일매일 특별한 V리그 에브리데이 스페셜 V. 텅 빈 방의 시계 소리 지금과 입 맞추는 비의 소리 오랜만에 입은 콧주머니 속에 반지 손 틈새 스며드는 메모리 며칠 만에 나서 보는 밤의 솔